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제 호두법이랑 그 부채꼴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했고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에 들어갈 건데 삼각함수 그래프까지는 안 들어갈 거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러고 나서 삼각함수의 정의랑 삼각함수의 성질 정도까지만 오늘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함수 그래프는 다음 시간에 들어갈게요. 왜냐면 이제 오늘 억지로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 애매하게 잘려서 삼각함수 그래프가 애매하게 잘려서 오히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오늘은 삼각함수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일단 1차적으로 나오는 삼각비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삼각비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배운다. 맞죠? 맞죠? 그래서 보시면 삼각비는 결국 삼각형에 대한 길이비였죠. 길이비. 맞죠? 어떤 삼각형? 직각삼각형에 대한 길이비를 우리는 삼각비라는 형태로 표현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적혀있는 것처럼 sin A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고 코사인 A는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고요.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였지. 맞죠?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 도형에서 알아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네 아마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야. 여기서 각 A를 기준으로 sin은 이렇게 쓰고 맞죠?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이렇게 쓰고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볼 거고 마지막 탄젠트는 이런 식으로 써서 밑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삼각함수에서 도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도형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외울 필요 없어. 알겠죠? 삼각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랑 같이 배웠던 게 특수각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특수각 맞죠? 그래서 특수각을 좀 적어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특수각은 3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60도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0도랑 90도까지는 알아둡시다. 알겠죠? 0도랑 90도까지는 일단 값을 외워두세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각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건데 일단 보시면 사인은 0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커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인 0은 0이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요. 45도는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1까지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코사인은 반대야. 1부터 시작해서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 0 이렇게 작아지고요. 마지막 탄젠트는 0부터 시작을 해서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1, 그 다음 루트 3, 그 다음 얘는 탄젠트 90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불러요. 알겠죠? 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탄젠트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한 번 더 배우게 될 텐데 일단은 뭐다?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호도법을 배웠으니까 얘네들을 호도법의 각도로 바꿔주면 얘는 0, 얘는 6분의 파이, 그 다음 얘는 4분의 파이, 그 다음 얘는 3분의 파이, 그 다음 얘는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요 60분법보다는 호도법의 각도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니까 이 정도까지는 다 외워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값들도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거든?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건데 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형에서 얘를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왜 30도에서 이렇게 되느냐, 왜 6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다.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고 얘를 내가 30도라고 정의를 내리면 길이 B가 어떻게 된다? 길이 B가 1대 2대 루트 3이 된다라는 요 길이 B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45도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 45도에 대해서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때의 길이 B는 1대 1대 루트 2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값이 나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 60도는 쟤를 눕혀놓은 거죠. 맞죠? 쟤를 눕혀놔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가 60도다. 그러면 얘의 길이 B도 1대 2대 루트 3이 된다라는 거.
알겠지? 요 세 가지 도형, 요 세 가지 직각삼각형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위에 값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사실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앞에서 일반각에 대해서 배웠어. 맞죠? 일반각이라는 건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일반각이라는 건 우린 지금부터 180도를 넘어서는 각도들을 보게 될 거라고, 또는 음수각에 대해서 배웠다고요, 저번 시간에.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린 각을 어디다가 표현한다? 좌표평면상에 표현한다. 뭐로? 동경으로. X축을 시초선으로 해서 X축을 시초선으로 해서 동경으로 각도를 표현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두 개 있었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지금은 특수각이 30도, 45도, 60도 뭐 해봤자 0도랑 90도까지밖에 없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푸는 문제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좌표평면상에 존재하는 모든 각도들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중심각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35도래. 그럼 너네 135도를 가지고 직각삼각형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지. 직각삼각형 그릴 수 없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뭐다? 직각삼각형의 길이 b를 가지고는 삼각 함수를 구할 수는 없어. 삼각 b까진 괜찮아. 그렇지만 삼각 함수는 구할 수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 그 삼각 함수에 대한 정의, 삼각 b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볼 거예요. 좌표평면에서.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넘어가셔서 요 도형 보시면 됩니다. 요 도형. 이렇게 생긴 도형. 얘가 뭐야? 좌표평면상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그려놓은 거야. 근데 사실 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은 필요 없어. 없어도 되는 애야, 쟤는. 알겠죠? 근데 왜 그려놓은 거냐? 잘 봐. 요 길이 b라는 게 1대 2대 루트 3이야. 근데 실제 길이가 1, 2 루트 3이야? 그건 아닐 수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가 확대될 수 있어. 뭐 2, 4, 2 루트 3 이런 식으로 확대될 수 있어. 점점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 작아질 수도 있어. 실제 길이는 몰라. 그치만 내가 얘를 키우든 줄이든 상관없이 길이 b는 어떻다? 일정하죠? 맞죠? 그러니까 봐봐. 내가 지금은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긴 동경을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생긴 동경. 이렇게 생긴 동경을 보면 중심각 세타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내가 이 동경 위에 여기서 점을 찍어서 이렇게 내리든 여기서 점을 찍어서 이렇게 내리든 여기서 점을 찍어서 이렇게 내리든 어떤 직각삼각형을 그리든 간에 중심각이 세타기 때문에 삼각함수 또는 삼각 b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거잖아. 맞죠? 맞죠? 근데 기준이 필요했던 거야. 아무 데서나 수직을 내려도 다 상관없어. 아무 데서나. 근데 기준을 잡자. 그 기준이 뭐냐? 원. 위에 점을 기준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이 그려져 있는 거지 저 원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애는 아닙니다. 알겠죠? 알겠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다? 동경 위에 아무거나 한 점을 찍어서 수선을 내려보겠다. X축에다가. 그런데 그 기준을 뭐로 잡자? 요 원위의 점으로 잡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경을 다시 그려놓고 얘를 세타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을 기준으로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보겠다. 그러면 이 점을 내가 X, Y라고 했을 때 요 길이는 뭐가 돼? R, 반지름이 되죠. 또 이 길이는 뭐가 돼? X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이 길이는 뭐가 될까? Y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사인 세타는 뭐야? 사인 세타는 R분의 Y 괜찮니?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괜찮아? 그 다음 마지막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반지름 R이 몇이든 바뀐다 안 바뀐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안 바뀐다. 그럼 내가 만약에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렸어. 그걸 우린 단위원이라고 부르는데 R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사인은 뭐가 되고? Y 값이 되는 거고 코사인은 뭐가 되는 거야? X 값이 되는 거야.
괜찮아? 뭐 반지름이 2야. 그럼 2를 넘기면 y는 2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2를 넘기면 x는 2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요 점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r을 반대로 넘기고 얘도 반대로 넘겨서 어떻게 쓸 수 있다?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반지름이 1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세타가 뭐든 간에 이렇게 성립을 한다고. 맞죠? 근데 이 점은 x, y라는 이 점은 어디 위의 점이야? 원위의 점이지. 원은 우리가 그린 이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지. 그러면 저 점이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라는 점이 원위의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겠네. 맞죠? 대입할 수 있겠네요. 얘를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어떻게 된다?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r제곱이 되고, 그럼 내가 양변을 r제곱으로 나누면 첫 번째 공식,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공식 뭐다?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안 써. 알겠지? 제곱을 뒤에다가 쓰면 각도에다가 제곱을 붙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항상 제곱을 붙일 때 사인 쪽에다가 붙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잘 봐.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잖아. 근데 탄젠트가 뭐였어? x분의 y였지. 그럼 내가 그거를 각각 집어넣으면 뭐가 돼? r 코사인 세타 분의 r 사인 세타가 되겠죠? 맞나요? 맞나요? 그럼 r이 약분되면서 두 번째 공식이 만들어진다. 뭐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공식이 나왔는데 우리는 앞으로 삼각함수 활용 전까지, 삼각함수 활용은 그냥 도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순수하게 이제 그 삼각함수 문제에서만큼은 공식이 이 두 개 말고는 없어. 우리가 오늘 삼각함수를 배울 거고 그 다음날 삼각함수 그래프 배울 거고 그러고 나서 삼각부등식과 삼각방정식을 배우게 될 거야.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삼각함수 활용을 배우게 될 거야. 그 전까지, 삼각함수 활용을 배우기 전까지는 공식 이 두 개로 다 풀 거야. 그 외의 것들은 보지 마. 알겠죠? 실제로 작년에 어떤 애가 있었냐? 학교 선생님이 엄청난 걸 알려줬대. 학교 선생님이 엄청난 걸 알려줬대. 그러면서 갖고 온 거야. 뭐라고 갖고 온 거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래. 그러지 마, 제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두 개의 공식을 가지고 정말 수많은 공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수많은 공식들을 만들어냈어. 예를 들어서 얘를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그럼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지. 맞지? 그럼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볼 수 있지.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공식 나와. 반대로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를 분모에다가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공식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은 무궁무진하게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 그거를 뭔가 대단한 것처럼 적어놓은 사람들이 많아, 사실. 근데 그러면 오히려 너무 많은 공식 때문에 문제가 안 풀려.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삼각함수 문제를 풀 때 이 두 가지 말고는 안 쓸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식을 변형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개 말고는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이 두 개 중에 뭘 쓸지만 생각하면 돼. 얼마나 간단해. 경우가 두 개밖에 없어. 그 중에 고르기만 하면 돼. 얼마나 좋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공식 만들어서 그런 거 외우지 마시고요. 둘 다 이 두 개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겠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럼 두 번째. 봐봐. 그럼 결국에 사인 세타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빗변분의 높이였는데 원래는 그걸 좌표평면으로 바꿔놓으니 뭐로 바뀌었어? r분의 y로 바뀌었죠. 그치? 그런데 y좌표 여기 r은 반지름이니까 항상 양수겠지. 길이니까. 근데 y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로 사인도 이제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네?
그거를 지금부터 따져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문제에 나와 있는 요 이제 세타를 보자. 요 동경. 그 세타가 만약에 이번엔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세타는 90도보다 작으니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잘 찾아봤지. 맞죠? 맞죠? 그런데 세타가 요렇게 되면 그러니까 90도보다 커지면 이제는 아니면 음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직각삼각형을 못 그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요 좌표를 구하는 거야. 요 좌표를 구하는 거야. 그럼 요 좌표를 구하면 요 반지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길이를 보면 되잖아. 0,0 원점으로부터의 길이를 찾으면 반지름 나오겠지. 맞죠? 그래놓고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나와. 그런데 우리가 매번 어떤 특정 하나의 점, 동경 위에 하나의 점을 찍어서 그걸 찾고 좌표를 찾고 길이를 찾고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풀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줄게. X축, Y축이 있어. X축, Y축이 있고 내가 여기다가 뭘 찍어볼 거냐면 3분의 4파이를 찍어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좌표를 뭐 X, Y라고 줬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부터는 내가 동경을 알려줄게. 3분의 4파이를 그려볼 거야. 그럼 3분의 4파이라는 건 내가 저번 시간에 이런 거 얘기했어. 0 있고요. 2분의 파이 있고요. 파이 있고요. 2분의 3파이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2파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한 바퀴가. 근데 그럼 3분의 4파이는 파이에다가 얼마만큼 더한 거야? 3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지. 맞죠? 그러면 더한다는 건 항상 반식의 방향이었으니까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더하면 이렇게 돼서 이만큼 생길 거야. 그럼 이 동경에 대한 x, y 좌표를 찾아야 된다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찾으려면.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지름이 몇인지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볼 거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그때에 얘 x좌표와 얘 y좌표를 구해보자. 라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원래는. 그런데 우리 방금 어떻게 했다고?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간 거니까 얘가 몇 도야? 60도지. 60도죠. 그럼 내가 60도에 해당하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어. 그랬더니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루트 3이겠지. 60도니까.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일 거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겠죠. 반지름을 내가 1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각도를 기준으로 코사인 세타는 몇일 거야? 2분의 1이겠지. 탄젠트 세타는 몇일 거야? 루트 3일 거고 사인 세타는 몇일 거야? 2분의 루트 3일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이제는. 왜? 이 길이가 2분의 1이야. 그럼 x좌표는 몇인 거야?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고 y좌표는 몇인 거야?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거야. 그래놓고 얘를 여기다가 각각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야. 얼마나 복잡해. 이게 정석이야. 그렇죠? 근데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복잡한 걸 난 가만두지 않는 성격이잖아. 이렇게 안 할 거야. 싫어, 이렇게 하기. 언제 이걸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잘 봐. 우린 결국 뭐만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x좌표와 y좌표만 구하면 돼. 맞죠? 그걸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부호와 크기를 나눠서 볼 거야. 왜 그럴까? 일단 길이를 보기 위해서야. 알겠죠? 앞으로 삼각함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 크기와 부호를 따로따로 볼 거야. 알겠죠? 알겠죠? 크기와 부호를 따로따로 볼 거야. 잘 봐. 지금처럼 요만큼의 각도에 대한 삼각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저 점에 대한 x, y 좌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보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래는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라고 쓰는 게 맞거든, 길이니까. 근데 그렇게 쓰지 마, 그냥. 이 길이는 x야. 또
이 길이는 y야. 또 이 길이는 반지름 r이야. 그러니까 사인은 r분의 y고 그러니까 코사인은 r분의 x고 그러니까 탄젠트는 x분의 y야. 그래 놓고 부호를 따지시는 거예요. 부호를 따지는 거야. 잘 봐. 아까 뭐라 그랬어? 반지름은 항상 플러스다. 그러면 y가 플러스면 사인도 뭐다? 플러스다. 또 y가 마이너스면 사인도 뭐다? 마이너스다. 탄젠트까지 코사인도 똑같겠지. 코사인은 x가 플러스면 코사인이 플러스, x가 마이너스면 코사인이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럼 잘 봐. y는 몇 사분면에서 플러스야? y는 몇 사분면에서?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플러스야. 맞나요? 맞나요? x는 어디서 플러스야? x는 어디서 플러스야?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플러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네 중학교 때 이거 배워. x분의 y 또는 탄젠트 세타를 뭐라고 배워? 기울기라고 배워. 1사분면에서의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탄젠트는 1사분면에서 양수야. 2사분면에서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맞죠? 내려가고 있으니까. 3사분면에서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4사분면에서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인 거야. 맞나요? 그럼 잘 봐.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아까 했던 그걸 보자고. 아까 했던 그걸 보자고. 어떻게 했다고? 우리는 3분의 4파이라는 동경을 그렸다고. 3분의 4파이라는 동경을 그렸다고. 원래는 부호를 다 따져줘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뭐부터 따지자? 일단 뭐부터 따지자? 길이부터 따지자. 그럼 여기가 몇 도일 거니까? 3분의 파이 60도일 거니까 1대 2대 루트 3일 것이다. 그럼 이 각을 기준으로 사인은 뭐고? 사인 세타는 뭐고? 사인 3분의 파이는 뭐고? 2분의 루트 3이고. 맞아?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뭐고? 2분의 1이고. 탄젠트 3분의 4파이는 루트 3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 놓고 이 동경이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지. 3사분면이죠. 3사분면에서는 누가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끝이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보자? 동경을 찍어놓고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서 그냥 그렇게 생겨서 만들어지는, 그렇게 그렸을 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의 길이비를 따져라. 그걸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라. 왜 이렇게 하느냐? 중학교 때 이미 그렇게 배웠잖아. 거기서 다시 바꿔가지고 좌표로 바꾼다? 귀찮잖아. 이거 원래 진짜 다 좌표로 바꿔서 풀어야 돼, 원래는. 여기다 좌표, Y좌표 구해서 Y 집어넣고, X좌표 구해서 X 집어넣고, 반지름 구해서 반지름 집어넣는 거야, 실제로. 그거 언제 다 하고 있냐고. 그러지 말고 따로따로 보자. 크기와 부호를. 크기만 보려면 그냥 직각삼각형으로 보면 되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 왜? 직각삼각형 그리면 전부 다 0도부터 90도 사이에 존재할 거니까. 우리가 알던 값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만 따져주자. 1사분면이면 전부 다. 2사분면이면 사인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외워요. 1사분면이 전부 다잖아. 그 다음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잖아. 그 다음 3사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고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예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올 스타킹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아니면 얼싸 안고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올 산타크로스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실제로 책에 적혀 있어. 이거 봐봐. 올 산타크로스 아니면 얼싸 안고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이걸 안 외우면 문제를 못 푼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일단 이건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외우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 값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 부호를 보자. 값은 어떻게 구한다? 동경 찍어놓고 수선 내려서 길이비.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어차피 너네한테 어떤 특정 값을 물어보잖아? 그러면
특수각을 주거나 어떤 하나의 값을 줘. 그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어차피 문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푸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길이비 찾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값을 찾는 거 어렵지 않아. 그래서 알겠죠? 알겠죠? 항상 삼각함수는 이렇게 나눠서 둘로 나눠서 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삼각함수에 대한 개념 설명은 다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8번 봐봐. 8번에 X축으로 내리는 거야. Y축으로 내려서 봐도 되거든? 근데 그러면 이게 삼각형이 뒤집어져서 생겨.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지금 항상 시초선이 X축이잖아. 맞지? 그리고 원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가상의 원이. 그리고 내가 동경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찍잖아? 그럼 이렇게 생기잖아, 삼각형이. 직각이 여기 생기잖아. 맞지? 그리고 중심각이 여기로 뒤집히잖아. 그래서 값들이 뒤집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얘가 R이고 얘가 X잖아. 그럼 사인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Y축에다가 내려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X축에 내리는 게 더 편해서 그런 거야, 편해서. 원래는 이제 사인 값이 항상 사인이 이렇게 해서 R분의 Y가 돼야 되는 건데 삼각형이 이렇게 뒤집히면 R분의 X가 돼, 사인이. 이 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바뀌어. 그게 뒤집혀.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야 돼. 그러려면. 근데 굳이 사서 고생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X축으로 내리는 거예요. 삼각형이 뒤집히지 않게끔. 그래서 얘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왔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에 쟤 어떻게 풀어? 이러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바로 찍는 거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대충 찍어. 이렇게. 여기 있을 거잖아. 그래놓고 동경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그래놓고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 끝났어 그럼. 요 길이 5. 요 길이 12. 요 길이 13. 5대 12대 13은 너무 유명한 길이비예요. 그러면 이 각도를 기준으로 그냥 보면 된다고. 이 각도를 기준으로 사인 세타는 뭘까? 13분의 12. 괜찮아? 요렇게. 맞죠?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5. 그 다음 마지막 탄젠트 세타는 5분의 12. 해놓고 4분면. 몇 사분면? 3, 4분면에서는 누구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끝이야. 집어넣으면 다. 집어넣는 다음에. 알겠지? 어렵게 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거니까 9번 한번 풀어보세요. 9번. 풀었어? 됐지? 그런 식으로 그냥 수직 내려서 결국 얘는 길이비는 1대1대 루트 2가 되겠죠? 그치? 그거 가지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가셔서 10번 보시면 10번에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보시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양수다. 그 말은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부호는 같다.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거나 두 가지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는 음수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인 거잖아. 맞죠? 그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얘들아 아까 했던 거 4분면에서 얘는 전부다. 그 다음 얘는 사인, 탄젠트, 코사인 순서였다고. 맞아? 그러니까 뭐야? 1, 4분면을 제외하고는 양수가 한 개씩밖에 없어. 근데 위에 거는 양수가 뭐야? 사인, 코사인도 둘 다 양수인데 탄젠트는 음수잖아. 맞죠? 그러니까 결국 뭐일 것이다? 밑에 거일 거다. 그러니까 뭐다? 탄젠트만 플러스인 4분면이다? 3, 4분면이다. 끝이에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에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몇 사분면?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2, 4분면이야.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예요.
그래서 사인만 플러스 코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 해서 그냥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쉬운 거라서. 빠르게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2, 13번인데 우리가 삼각함수의 식을 간단히 하기라고 적혀 있는데 그리고 12번부터 쭉 계속 비슷한 애들이 나오는 건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삼각함수 활용을 하기 전까지는 이거 말고는 안 쓴다고.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 두 개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 두 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 두 개 말고는 안 할 거니까 우리는. 그럼 보시면 얘를 간단히 해라. 그럼 통분하겠지. 일단 분수합이니까. 통분해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1 플러스 사인 곱하기 코사인 분해. 이렇게 쓸게 그냥. 그 다음에 분자는 코사인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사인 제곱이다. 맞죠? 그러면 1 플러스 사인 제곱을 계산해보면 1 플러스 2 사인 플러스 사인 제곱이 될 거고 이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얘 아니면 얘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뭐 쓰겠어? 얘 쓰겠죠? 일단 뭐? 여기에 사인 제곱 있고 여기에 코사인 제곱 있으니까 둘을 더하면 몇이다? 2다. 그럼 얘네들을 정리하면 뭐가 된다? 2 사인 더하기 2가 되고 2로 묶으면 1 플러스 사인으로 묶이겠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이 돼서 답은 코사인 분의 2로 묶이는 거죠. 바뀌는 거죠. 괜찮니? 이거야. 여기서 이상한 거 배우지 말라고. 알겠지? 또 뭐? 13번에 밑에 걸 한번 보면 밑에 해설 풀이를 한번 보면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봐. 어차피 공식이 얘밖에 없으니까 저기 근데 지금 코사인 세타에다가 5분의 3이 나와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5분의 3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25분의 9가 되겠지. 맞죠? 그럼 그 25분의 9를 반대로 넘겨. 그럼 25분의 16이 돼. 사인 제곱이. 그럼 사인은 5분의 뿔마 4가 되겠지. 맞죠? 그래서 그 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코사인 사인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탄젠트가 나오겠지. 그걸 저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원래는 그렇게 푸는 거야. 원래는. 근데 잘 봐. 어차피 우리는 삼각함수를 어떤 식으로 바라본다고? 일단은 크기부터 구하고 그 다음 부호로 넘어가겠다고. 맞죠? 맞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어디서 나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전부 다 직각삼각형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 크기만 봤을 때. 맞죠? 근데 잘 봐. 내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코사인이 지금 5분의 3이래.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5라고 쓰고 이 길이를 3이라고 쓰면 이 길이가 뭐가 나와? 4인 게 나오지 얘들아. 봐봐.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탄젠트든 상관없이 삼각함수는 몇 개의 변을 갖고 있어? 2개의 변에 대한 관계야.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쓰면 어차피 두 변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 한 변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사인은 뭐라고 쓸 수 있어? 사인 몇? 5분의 4. 탄젠트 몇? 3분의 4. 근데 몇 사분면? 4사분면. 4사분면. 4사분면에서 누가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그러니까 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 끝이에요. 언제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있냐고. 어차피 우리는 어떻게 볼 거잖아. 좌표평면 찍어서 동경 찾아서 4사분면의 동경이니까 거기서 X축에다가 수직 내려서 이렇게 보고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냥 이 직각삼각형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리자고. 아니면 너네 종이에다 이렇게 그리라고. 그 다음에 길이비를 2개를 쓰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2개의 삼각함수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죠. 결론은 3개의 삼각형은 쌍으로 존재하는 거야. 각도가 세타가 같다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하나의 직각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 애야. 하나의 동경에서 만들어지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셋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2개는 자동으로 나온다. 되나요? 이해돼?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36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5래요. 그걸 가지고 얘를 한번 구해보래.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부호는 신경 쓰지 마. 뭐만 신경 써? 요 값만 신경 쓰는 거야. 요 값을 가지고 뭘 그려?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길이비 찾고 집어넣으시면 답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360번 한번 풀어봐봐. 360번. 물 한 잔만 떠올 테니까 360번 잠깐 풀어보세요. 수업을 너무 많이 하니까 목이 아프다. 게다가 요즘 날씨도 엄청 건조하고 미세먼지도 많고 이래가지고 내일은 마스크를 쓰고 와야 되나? 내가 진짜 코로나 때 진짜 마스크 쓰고 한 2년 동안 수업을 했거든?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는 다 마스크를 썼어야 됐으니까. 와, 근데 그때는 수업하는데 숨이 차.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게 또 너네는 상관없는데 그때 이제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강사들은 무조건 그 황사 마스크 있지. 그걸 썼어야 돼. 말을 많이 하니까. 그 얇은 거 말고 황사 마스크 두꺼운 거. 와, 그거 하니까 통풍도 안 되지. 말은 계속 하니까 숨은 차지. 그래서 막 진짜 특강 때 하루 종일 막 수업하고 하니까 마스크를 2개씩 써야 돼. 말하다 보면 마스크가 젖어. 내 침도 있겠지만 그게 그 안에서 습기가 차니까 내 말을 계속 하니까 습기가 차니까 진짜 한 4시간 5시간 수업 딱 하고 나면 젖어 있어. 마스크가. 그걸 마스크 갈아 끼고 막. 그때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지. 근데 요즘 미세먼지가 하도 심해가지고 목이 참 건조하고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이 나아지질 않네. 아무튼 이거 풀어보셨죠? 360번? 풀기 쉽지? 그래서 삼각함수가 원래는 어려운 단어냐 굉장히. 뒤에 삼각함수 그래프 막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는 거야.
버릴 거 버리고. 아까 그 공식 가지고 막 계산할 수 있어, 또. 그래서 막 되게 그럴듯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 근데 그런 거 다 버리는 거야, 지금. 필요 없어. 몰라도 돼. 그걸 만약에 알아야만 풀 수 있었으면 내가 설명을 했겠지. 근데 어려운 것도 싹 걷어내고, 불필요한 것도 싹 걷어내고, 해야 되는 것만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지 풀이랑 내가 풀어주는 풀이가 많이 다를 수도 있어, 갈수록. 알겠죠? 근데 웬만하면 내가 알려주는 대로 푸세요. 학교 서술형 쓸 때만 조심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정석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설명을 해드릴 거고, 학교 서술형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냥 내가 풀란 대로 푸세요. 알겠죠? 알겠죠? 봅시다. 14번. 14번에 3사인 세타는 4코사인 세타다. 그랬을 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 건데, 보시면 그럼 일단은 저 1번에 있는 관계식 3사인 세타는 4코사인 세타다를 가지고 사인 세타가 뭔지 코사인 세타다가 뭔지를 구해서 대입하면 될 건데, 대입하면 되는 건데,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얘를 식을 쭉 변형을 해서 사인이 뭔지 코사인이 뭔지를 구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맞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식에 대한 변형을 할 때 쓰는 건 두 개밖에 없다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밖에 없어. 그럼 쟤를 딱 봤을 때 뭐가 먼저 보여? 쟤를 딱 봤을 때 1번이 먼저 보여? 2번이 먼저 보여? 1번과 뭔가 연관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맞죠? 그럼 뭐 하면 돼? 양변을 제곱해보면 되는 거야. 제곱해보면 9 사인 제곱은 16 코사인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뭐만 남아? 9 마이너스 9 코사인 제곱은 16 코사인 제곱이다.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은 25분의 9가 나오는 거고, 코사인은 뿔마 5분의 3인데 몇 사분면이니까? 몇 사분면이니까? 3, 4분면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겠구나. 그럼 그거 가지고 집어넣어서 사인을 구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가 1번이야. 그래서 많은 문제에서 어떤 식의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있으면, 지금처럼 제곱을 해서 하든, 아니면 뭐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아니면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문제가 뭐 10문제 중에 8문제 정도 돼.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해.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 그게 안 될 때가 있어. 분명히 어떤 식이 사인과 코사인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정리를 했을 때 정리가 안 돼. 항상 정리를 했을 때 지금처럼 하나의 함수로 정리가 돼야 돼. 사인으로 정리가 되든 코사인으로 정리가 되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문제들이 간혹 등장을 해. 그럴 땐 뭐밖에 없어. 그러면 1번으로 풀었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를 맞닥뜨렸어. 그럼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럼 뭐야? 저 식을 억지로라도 얘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 코사인으로 나눠. 분모에 코사인이 있어야 되니까. 코사인으로 나눠. 그럼 뭐가 된다? 3 곱하기 코사인분의 사인은 4가 되고,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니까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다. 끝이야. 얘 구했으면 이거 가지고 사인 코사인 구할 수 있잖아. 직각삼각형 그려서. 맞죠? 그런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셨나요?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식들은 1번 공식을 쓰지만 안 풀리는 경우에 어떻게 한다?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서 풀 수도 있다. 탄젠트로 통일시키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통분해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사인밖에 없으니까 시계. 알겠지? 그래서 얘는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밑에 문제들도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62번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냥 통분하셔서 계산하시면 다 정리가 돼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15번 볼게요. 얘들아,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래. 그거 가지고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한번 구해보래. 문제에서 어떤 냄새가 나지 않아? 문제에서 어떤 냄새가 나? 뭐와 연관돼 있을 것 같아? 사인 플러스 코사인을 주고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구해보래. 또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을 주고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구해보래. 무슨 공식? 곱셈 공식이랑 뭔가 연관돼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아? 맞죠? 근데 왜 확신이 없어? 곱셈 공식은 뭐가 필요해? 정보가 두 개가 필요해. 합 가지고는 곱셈 공식을 쓸 수 없어. 근데 우리 뭐 알아? 얘 알잖아. 얘는 세타가 뭐든 항상 성립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나만 줘도 사실 두 개를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 구해내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죠. 나머지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곱셈공식 변형으로 얘는 얘의 제곱은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4 사인 코사인 쓰시면 되고 얘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사인 코사인 사인 플러스 코사인 쓰시면 되고요. 얘는 4제곱이니까 제곱의 제곱으로 바꿔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결론. 지금처럼 나왔을 때 뭐 한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다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문제가 심화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전혀 심화가 아니야. 우리 얘도 무슨 냄새가 나? 문제 딱 보자마자 무슨 냄새가 나? 딱 봐도 뭐야? 딱 봐도 근각역의 관계야. 맞죠? 2차 방정식이고 두근이 사인 코사인이니까. 그러면 사인 플러스 코사인은 5분의 1이다를 준 거고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5분의 k다를 준 건데 결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는 항상 있는 애다. 두 개 가지고 그 곱셈공식 변형 쓰시면 사인 코사인 나오겠죠. 됐죠? 그죠? 그럼 k 나와요. 됐지? 그러니까 얘들아 삼각함수가 어려운 거 맞는데 내용이 되게 방대한 거 맞는데 여기까지는 쉽게 느껴져야 돼. 별거 아니잖아. 맞죠? 그럼 다행이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함수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373번 봐봐. 방금 봤던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애야. 그러면 사인 플러스 코사인을 줬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그 두 개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었지. 방금 문제에서도.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인이 몇인지 코사인이 몇인지는 구할 수 있었어? 그건 아니었잖아.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까?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우리는 합과 곱 또는 뭐 세제곱, 네제곱 이런 건 구할 수 있어. 그치만 각각은 구할 수 없어. 사인이 몇인지 코사인이 몇인지 탄젠트가 몇인지. 그런데 쟤를 구해보래. 그럼 뭐겠어? 식변형이야. 식을 변형시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식으로 바꾸라는 거야. 그럼 저기서 뭘 쓸 거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말고 쓸 게 없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공식을 두 개 말고는 몰라도 된다니까? 모르는 게 더 좋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자마자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사인분의 1 플러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분자 분모에다가 뭘 곱하고 싶어? 코사인을 곱하고 싶어야지. 왜 여기 분수가 있는데? 그럼 분자 분모에다 코사인을 곱하면 뭐가 돼? 사인 곱하기 코사인 분의 코사인 플러스 사인으로 바뀌어요. 끝났네. 곱셈공식 변형으로 사인 코사인 구하면 집어넣으면 끝이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어떤 복잡한 식이든 이걸로 다 정리돼. 알겠지? 다른 거 필요 없어. 어차피 다른 공식들이 여기서 파생된 애들이야. 알겠죠? 뭔가 새로운 성질이 아니라 여기서 다 구해내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375번도 한번 보자. 375번에 375번 풀고 밑에 문제는 풀 시간 잠깐 드릴게요. 375번 보면 좌표 평면에서 제1사분면의 점 P가 있다. P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한 걸 Q라고 하고 Q를 원점 대칭한 걸 R이라고 하겠다. 그럼 한번 찍어볼게. 봐봐. P를 내가 그냥 여기다 찍어볼게요. P가 여기 있어. 그래놓고 Y는 X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Q는 대략 이렇게 대칭하면 한 이 정도 찍히겠네?
괜찮지? 요 정도 찍힐 거고. 그러고 나서 얘를 원점 대칭하래. 그러면 이 정도 찍히겠네? 괜찮나요? 맞죠? 요 정도 찍힐 거야. 그랬을 때 지금 동경 OP와 OQ와 OR 요 세 개의 동경에 대해서 각각의 나타내는 각을 여길 알파, 여길 베타, 요만큼을 감마라고 정의를 내려보겠다. 그랬을 때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다. 그때 얘네들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결국 얘가 각이 알파든 베타든 감마든 우린 뭐해? X축에다가 수선을 내리지. 맞죠? 그럼 X축에다가 수선을 먼저 얘부터 내려볼게. 얘가 사인이 몇이래? 3분의 1이래. 3분의 1이래. 그럼 얘는 몇일까? 2 루트 2겠지. 괜찮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잘 봐. 내가 여기서 수선을 내릴 거야. 그럼 요 각도는 베타야. 요 각도는 뭘까? 알파일 수밖에 없거든. 왜? 쟤네들만 따로 그려보면 y는 x가 이렇게 있어. 맞지? 그럼 동경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알파고 얘를 대칭시킨 이렇게 있고 여기가 그럼 알파겠지. 근데 요만큼이 베타잖아.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 도? 9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알파야.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과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은 뭐일 수밖에 없어? 합동일 수밖에 없는 거야. 맞죠? 합동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는 3일 거고 이 길이는 1일 거고 이 길이는 2루트 2니까 베타에 대한 사인 베타는 뭐다? 3분의 2루트 2가 될 거다. 됐나요? 또 감마가 요만큼이야. 상관없어. 우리는 X축에다가 수선을 내릴 거야. 그러면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얘와 얘는 뭐가 되겠어?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3이고 얘는 2루트 2야. 그럼 베타, 다시 감마에 대한 탄젠트는 몇이야? 감마에 대한 탄젠트는 몇이야? 2루트 2야. 근데 감마가 몇 사분면의 각이야? 3, 4분면의 각이야. 맞죠? 그러니까 탄젠트는 플러스일 거야. 그쵸? 괜찮아? 길이 B 먼저 따지고 삼각 B부터 따지고 그 다음에 뭐를 따지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377번 한번 풀어보세요. 377번.
볼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통분을 하셨을 거예요. 통분을 했는데 통분을 하고 나서 아무리 봐도 뭐 보이지가 않아. 그럼 일단 항상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이 두 개 중에 하나야. 그런데 지금 저 문제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다는 쓸데가 없잖아. 그럼 뭐밖에 없어? 얘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일단 뭘 해보는 거야?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보는 거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그럼 내가 얘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보고 내가 얘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보면 일단 분자에서 뭐가 보여 이제? 약분이 되는 게 보이지? 그러니까 뭐가 생겼네? 사인 제곱이 생겼네? 그런데 이거 뒤에 거 전개하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플러스 1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이니까 1로 바뀌겠네? 그럼 내가 쟤를 다시 정리해보면 분모에 있는 탄젠트는 그냥 다시 두고 위에 걸 정리하니 2 코사인 플러스 2가 되더라. 그럼 내가 얘를 2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니까 약분하면 얘는 뭐가 된다? 탄젠트 분의 2가 되고 그게 1이니까 탄젠트는 이겠구나. 끝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지각생각해서 그리는 거야. 탄젠트가 1, 1에 탄젠트니까 이렇게? 그럼 얘는 루트 5일 거야. 그럼 코사인은 뭐일 거야? 루트 5분의 1일 거야. 그런데 지금 각이 어디래? 각이 어디래? 파이부터 2파이까지래. 파이부터 2파이까지니까 보면 몇 사분면인 거야? 3사분면, 4사분면인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한 탄젠트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몇 사분면이야, 둘 중에? 얘인 거지, 탄젠트가 플러스니까. 그럼 코사인은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가 되겠죠.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78번 같은 경우에는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입니다. 379번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379번에 좌표 평면에서 시초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이다. 그랬을 때 원점 O와 점 P, A, B를 지나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제가 된다. 그럼 일단 1차적으로 봐봐. 이거 오랜만에 봤다. 둘을 합쳤는데 앞에가 마이너스가 생겼네? 그럼 둘 다 무슨 수? 둘 다 음수.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 그럼 탄젠트는 양수. 그러니까 얘는 몇 사분면의 각도? 3, 4분면의 각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절대값 A- 절대값 B가 1이다라고 나와 있고 OP의 길이가 5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그러면 찍어봅시다. 저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한번 찍어보는 거야. 3, 4분면의 각도니까 대강 그냥 이렇게 찍어볼게. 그래놓고 내가 여기다가 X축에다가 수선을 내릴 거고 요 점의 좌표가 A, B라고 나와 있는 거야. 점 P. 괜찮나요? 그럼 얘가 이 길이가 5일 거고 이 길이는 뭐일까? 뭐 마이너스 A겠지만 여기 있는 걸 빌려와서 절대값 A라고 쓸 수 있겠지? 맞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절대값 B가 된다라는 것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사실. 피타고라스 말고 없잖아. 그치?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네요. 맞죠? 얘 제곱해봐. 얘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 AB는 1이네. 맞죠? 그러니까 얘가 25니까 얘가 24겠네. 맞죠? 그러니까 절대값 AB는 뭐일 것이다?
12일 것이다. 12일 것이다. 근데 지금 둘이 몇 차이나? 1 차이 나지. 근데 곱이 몇이야? 12지. 그럼 절대값 A는 몇이고? 4고 절대값 B는 몇일 것이다? 3일 것이다. 그럼 A는 마이너스 4고 B는 마이너스 3이겠네. 둘 다 음수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가 4가 되는 거고 얘가 3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코사인은 몇이고 코사인은 5분의 4인 것이고 사인은 몇이고 5분의 3인 것이고 탄젠트는 몇이다? 4분의 3이다. 근데 3, 4분면이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치? 맞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그래프 나갈 거고 지금 시간이 살짝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는 문제 한번 오늘 배운 것들 쭉 복습하면서 오늘 숙제 안 하신 분들은 숙제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